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의 소홀한 위험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전국에서 3만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80% 가까이 물량이 늘면서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S전선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송전 해저 케이블 공장을 준공하며 해저 사업 역량 강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바뀐 주류 소비 문화에 따라 주류 업계도 기존 간판 제품보다 신제품 발굴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 결제 거래에 대한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는 늘리고 관리 감독은 소홀했다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자입니다. SG증권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CFD에 대한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FD는 일부 증거금만 납입한 뒤 주식, 채권 등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으로 투자 위험이 큽니다. 위험성이 큰 상품인 만큼 CFD 투자는 관련 전문 지식이 높은 전문 투자자에게만 허용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 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 잔고 5천만 원 등으로 기준을 대폭 낮춘 겁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CFD 시장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CFD 거래 규모는 2020년 30조 9천억 원에서 2021년 70조 1천억 원으로 1년 사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부른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며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전날 3년 전 이미 CFD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긴 것이 결과적으로 근본 SG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 대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성명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등 CFD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CEO들을 소집해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투자 허들은 금융당국이 낮췄는데 뒷감당은 증권사에 맡기는 현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특히 8조 원이 증발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기보단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이달 전국에서 3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약 80% 늘어난 물량인데요. 분양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이달 전국에서 3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32개 단지 3만 102가구가 분양됩니다.
이 중 19,769가구는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총 가구 수는 77%, 일반 분양 물량은 32%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분양 예정 물량 중 13,513가구가 수도권이며 경기도는 전국 최다 물량인 7,760가구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3개 단지 2,938가구가, 인천은 2개 단지서 2,815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는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에서 2,083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 1차 리모델링 572가구, 서대문구 가자동 DMC 가재홀 아이파크 283가구 등입니다. 직방 관계자는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시장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며 다만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현재 국회에서 보류된 상황이고 오는 10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부의 일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분양시장의 전망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4월 85.2로 전월보다 11.6포인트 올랐습니다. 여기에 기존 급매물건이 소진되며 작년 하반기보다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고 직전 실거래가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거래되는 반등 거래도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된다면 분양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오는 10일 국회의 법안 심사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에도 금융권은 올해 1분기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잇따라 내놓았죠. 하지만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에는 경고등이 켜진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사들이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은행들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이익이 늘면서 주요 은행들이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는데 연체율도 같이 증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들은 이번 1분기 순이익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경고등이 켜진 연체율에 다들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의 올 1분기 연체율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모두 상승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연체율은 각각 지난해 4분기 0.22%에서 올해 1분기 0.28%로 0.06%포인트 올랐고요. 하나은행은 0.03%포인트 오른 0.2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유일하게 0.1%대를 유지했던 국민은행마저도 0.2%로 올랐습니다. 2019년 4대 은행의 연체율은 0.19에서 0.3%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지속된 고금리 기조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을 더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월 말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도 0.36%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비단 시중은행들만의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중은행들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까지도 대출 부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 업계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5.1%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말보다 약 1.1%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고정 이하 여신은 대출금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부실 채권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저축은행들의 전체 연체율도 1분기 5.1%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5%를 상회한 것은 2016년 5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2021년에는 2.51%까지도 떨어졌는데 지난해 3.41%로 반등한 이후 오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연체율이 5%대 정도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저신용 대출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금융권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경기가 둔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24%로 2016년 3월 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네, 올 1분기 부진한 성적을 받은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카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사 대출은 특히나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꽉 찼거나 다중채무자들이 빚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카드 연체율은 서민 경제의 부실 정도를 어느 정도 감안하게 해주는 척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카드의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92%에서 올 1분기 1.19%로 하나카드는 같은 기간 0.98%에서 1.14%로 오르며 1%대를 보였습니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연체율도 3개월 새 상승을 했습니다. 올 1분기 카드사들은 대부분이 부진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특히 은행계 카드사들의 경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연체 우려가 커지면서 충당금 적립 규모를 크게 확장한 영향인데요. 앞으로도 충당금을 더 늘리면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만큼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손실 흡수 능력 강화 차원에서 이 충당금을 계속 쌓기를 권고한 바도 있죠. 각 금융권에서 잠재 부실에 대한 건전성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4대 금융지주를 보면 올 1분기만 해도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1분기에만 적립한 충당금은 총 1조 7,338억 원입니다. 지주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4배가 넘는 6,682억 원, 신한금융은 89.4% 많은 4,610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했습니다. 그 뒤로 하나금융, 우리금융 순입니다. 금융권 전 업종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일제히 켜진 모습이라 충당금 적립 확대 경향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부분 금융지주들은 충당금을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정이 안 좋아지면 더 적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대출 유예 조치 종료와 여기에 부동산 PF 부실, 전세 사기 관련 조치들까지도 연체율의 악재 요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이상 연체율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금융권의 대출 연체율 상황과 건전성 관리 방안까지 김수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S전선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HVDC 해저 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공장 증설과 KT 서브마린 인수 등으로 해저 사업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높이 172m의 초고층 생산타워가 모습을 갖춥니다.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 전용 공장입니다. LS전선이 1,900억 원가량을 들여 강원도 동해시 연면적 34,816제곱미터 부지에 해저 4동을 준공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착공한 지 22개월 만입니다. 오늘 HVDC 전문 공장 해저 4동의 준공은 에너지 전환의 시대, 전력 산업의 대세 상승기에 성장의 가속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전력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구 환경 보호에 당당한 한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LS전선은 공장 증설과 KT 서브마린 인수 등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 확대를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동해시에 국내 최초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고 지금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입해 해저 사업 역량을 강화해왔습니다. 최근엔 KT 서브마린 지분을 인수해 케이블 공급뿐만 아니라 시공 사업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구자한 LS그룹 회장을 비롯해 명노현 LS 대표, 구본규 LS전선 대표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팬데믹 이후 거세진 웰빙 트렌드에 주류 소비 문화가 변화하면서 신제품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로 열풍을 일으킨 세로가 롯데칠성의 올해 1분기 소주 카테고리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라이트 라거 중심의 맥주 시장에도 하이트 진로가 올몰트 제품을 선보여 판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롯데칠성 신제품 세로가 주류 매출을 견인한 가운데 하이트 진로의 신제품 켈리 성공 여부도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오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0.7% 줄어들었지만 소주 카테고리 매출은 약 26%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에 선보인 세로가 무당 소주 열풍을 이끌면서 소주 카테고리 매출을 견인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선보인 세로 소주는 무당 소주로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병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세로 소주의 인기 힘입어 올해 1분기 소주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하며 전체적인 소주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최근 주류 업계는 기존 간판 제품보다 새 히트 상품 발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술자리에서 폭음 문화도 잦아드는 등 주류 소비 문화가 급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이트 진로의 경우 지난 4월 맥주 맛을 강조한 켈리를 출시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국내 맥주 시장은 청량감을 강조한 라이트라거 선호도가 높지만 소비자 니즈가 다양해지는 만큼 고유의 맥주 맛을 강조한 올몰트 제품을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니즈가 세분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관심 갖는 주류 스타일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켈리의 성공 여부가 하이트 진로의 향후 실적부터 맥주 시장 점유율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현재는 하이트 진로 테라의 잠정 점유율이 20%로 경쟁 제품 카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완성차 업계가 미래차의 또 다른 한 축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우리의 일상을 더 깊게 파고들 전망입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내린 후 스마트키를 통해 무인 자동차의 사선 주차를 조종합니다.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SUV EV9에 구현된 기능으로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차량을 구매한 후에도 기아 커넥트 스토어 앱에서 원격 주차 보조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이후 정비소를 가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량 기능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앱을 통해 차량 전면부 그릴에 구현되는 디지털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이동통신 3사는 BMW 코리아와 협업해 차량용 이심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물리적인 칩 없이 차량에 내장된 식별 칩으로 앱에서 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차 안에서 모바일 기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MW 뉴 7 시리즈의 시어터 스크린을 통해 별도 네트워크 연결 없이 스트리밍 콘텐츠를 이용하고 핫스팟 연결도 가능합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도 티맵과 협업해 통합형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출범을 알렸습니다. 볼보는 올 하반기 차량 내 결제 가능한 인카페이먼트를 비롯해 OTT 서비스, 뉴스,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 다양한 미디어 스트리밍 기능이 추가된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미래차 얘기하면 이제 그동안 전기차, 자율차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를 상용화한 옵션 모델도 다양한 콘텐츠나 개발이 되면은 차가 그래서 움직이는 그 컴퓨터다 움직이는 모바일 폰이다 이렇게 해서 변하는 거죠. 자동차도 휴대전화처럼 터치만으로 기능을 추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고금리 기조 속 조달 비용 부담이 증가한 카드사들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도 줄줄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소비자들에게 쏠쏠한 혜택을 제공하던 이른바 혜자 카드들이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금 재발급 신청했어요. 단종 너무 슬퍼요. 역시나 35만 원에 최대 5만 원 캐시백은 무리였나. 소비자들은 오늘자로 발급 종료되는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일명 짬모아 카드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카드가 높은 혜택을 제공했던 더모아 카드의 대체품이라는 뜻으로 짬모아라는 애칭이 붙은 만큼 쏠쏠한 혜택으로 입소문을 탔기 때문입니다. 무실적에 매달 5천 원 이상 70회, 즉 최소 35만 원을 사용하면 총 5만 원 캐시백이 제공되는 등 캐시백 비율이 무려 15%에 육박해 소액 결제를 애용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알짜 카드로 꼽히던 캐시백 5% 신한 딥 에코카드는 지난 3월 말에, 무실적 혜택 KB 리브메이트 카드는 지난해 말에 단종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고혜택 카드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카드사 실적 때문입니다. 올 1분기 4대 금융지주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 줄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전년 대비 479억 원 줄며 줄곧 감소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혜택을 줄여 실적 악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계속 낮아져 왔잖아요. 결국 이제 뭐 어디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가 에너지가 수익이 안정될 거라고. 여기에 4대 은행계 카드의 연체율이 모두 1%를 넘기는 등 오르는 연체율에 높아지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필요성, 그리고 치솟는 조달 비용을 고려하면 당분간 카드사들의 혜택 줄이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LG전자가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실을 선보였습니다. 교실에선 전자칠판, 로봇 등 다양한 IT 기기를 이용해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전자칠판을 이용해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교실에서 했던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보드 같은 거에다가 어떤 걸 꽂아서 했는데 이거는 로봇에다가 어느 코드를 인식해서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점이 LG전자가 구글과 손잡고 남양주 부평초등학교에 미래교실을 조성했습니다. 미래교실은 구글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전자칠판, 교육용 노트북 크롬북, 클로이 로봇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 설치된 전자칠판은 최대 40곳의 멀티터치를 지원, 9개의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어 학생들의 결과물을 공유할 때 유용합니다. 학생들에게 책과 연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교실 환경이 구축이 되었어요. 사진 같은 자료들을 전자칠판에 바로 수업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더 몰입 있게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이 가이드봇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교육을 돕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식물생활가전 티온을 통해 스마트팜 체험을 하고 학부모는 플랫폼을 통해 쉽게 수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수 학습에 있어서의 니즈입니다. 다양한 학교와 에코 파트너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이번 미래교실을 시작으로 차별화된 통합교육 솔루션을 제공해 새로운 미래교육 경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면 한일 정상이 합의했던 셔틀 외교 재개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국민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 속에 지연된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부담액은 기존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이 최근 불거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피고소인 라더견은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시내 모든 GS건설 사업장에 대한 전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붕괴 사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인천시 주택정책과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봄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비슷합니다. 낮 동안 서울이 24도, 대구는 26도로 초여름에 해당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다가 전라와 경남은 차츰 흐려지겠고요. 제주는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기 전까지 영동과 일부 경북은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청정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대전 12도, 춘천 9도로 싸늘하게 시작해 한낮에는 25도 안팎으로 따뜻해지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기온 속초 24도, 강릉 25도로 따뜻하겠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전주 25도, 부산 22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의 하늘 흐리겠고요. 남해상은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이들 해상으로 최고 2.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영동과 경상, 제주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